자,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월간 부동산 이슈 탑3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세훈표 신통기획 신주거타운으로 비상할까입니다. 더 유연한 도시계획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명목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야심차게 내놓은 신속통합기획 이른바 신통기획이라 불리는 부동산 정책이 드디어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평론가님, 네. 신통기획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네. 자, 이 신통기획 신주거타운으로 날개를 펼칠 지역 과연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 그 오 시장은 취임 한 달 만에 지난해 5월에 이제 신통 통합 기획 방안을 이제 도입을 한 상태입니다. 네. 지난해 말에 그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거쳤는데 사실 지난 방송에도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사실 경쟁이 좀 치열하기도 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는 21곳에 선정을 이제는 됐는데 재개발이 만약에 완료가 된다 그러면은 한 2만 5천호 가구가 새롭게 이제 공급할 예정인데요. 지역을 본다 그러면 가장 뜨거운 곳이 창신동, 이제 숭인동 지역입니다. 여기서 8만 한 4천 가구가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청파 2구역에서 8만 3천 가구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각 구마다 한 곳은 다 지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좀 낙후돼 있던 어떤 강서구 쪽도 이제 방화 2구역도 지정이 되면서 사실 이렇게 우리가 신통기획으로 지정된 곳은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어 있다. 이런 분위기를 좀 체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신통기획에 참여하는 주요 재건축 사업장이 크게 늘면서 참여가 불발된 지역에 대해서 한해서는 노후도가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퍼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가 됐다고 해서 영원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탈락됐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노후 지역으로 있는 것은 아니니까 네네. 우리가 조금 이것을 숨을 고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걸 동시에 그냥 필요한 지역을 전부 다 선정을 해버리면 서울시가 완전히 그냥 시멘트 먼지 날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순서가 있는 것이라서 저는 조금 이번에 탈락됐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우리가 성급하게 저는 접근할 것은 아니고, 이게 전략적으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몇 개 지역에 수십 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에서도 어떤 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참여가 불발됐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게 조만간 이게 다시 또 선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저는 볼 것은 아니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계획에 따라서 가는 것이라고 보고, 이번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전 다음 기회를 또 노릴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제외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좀 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한 2년이면은 일단은 사업 자체가 끝난다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그 2년 끝나고 또 2년 뒤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과거에 한번 설정되는데 5년, 7년, 8년 걸리는 것보다는 2년 단위로 끊어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좀 숨을 너무 그렇게 급하게 저는 볼 것은 아니다. 급하게 보는 것 자체가 오히려 투기라든지 서울시의 어떤 주거 환경의 어떤 곤란함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네. 자, 오세훈 시장의 신속통합기획의 핵심은 그 사업 초기부터 인허가 절차를 단축시켜서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속도를 낸다는 데 네. 포커스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그 다른 이름을 민간재개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네. 자,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과의 차이점, 네. 과연 무엇이 있을지 한번 시청자분들께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가장 큰 차이는요, 이게 민간 주도냐 아니면은 이제 공공 주도냐, 이제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신속 통합 계획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간 주도 개발에 서울시가 이제 정비 계획 이런 수립 초기부터 관여하면서 이제는 그 계획과 절차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예를 들어서 도시 계획 결정이 이제 5년에서 한 반 정도 이제 줄어들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인가 처리가 다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5년에서 2년 걸린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LH, 뭐 SH 이런 공공이 정비 사업에 참여하면서 낙후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인센티브도 주어지게 되는데 뭐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인허가 간소화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이런 부분들이 인센티브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 차이점을 본다 그러면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부 체납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용적률의 절반 이상 가까이를 공공으로 이제는 임대로 이제는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데 뭐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서 이걸 좀 줄이긴 했습니다. 임대비율 한 40%까지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조금 관심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임대 비율 때문에 사실 반대하는 지역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세 번째로는 신통기획은 공공재개발보다 반대로 본다면 분담금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반대인데요. 오히려 이제는 조금 더 낙후되어 있고 그다음에 분담금을 낼 수 없는 원주민들이 많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신통기획보다 공공재개발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들이 이제 신통과 공공재개발의 가장 큰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기에 네. 공공이 들어갔을 경우와 또 민간이 들어갔을 때 느낌이 좀 많이 틀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 한쪽이 더 우월하다, 네. 한쪽만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어려운 거겠네요. 네네. 자, 알겠습니다. 자, 사실 신통 기획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돼야 되는 절차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자, 몇몇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완료까지 한 단계만 남겨두고도 아직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교수님. 네. 이런 현상들을 보고선 6월 지방선거, 정치적인 어떤 색깔이 좀 껴있다, 노림수다라는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정치적인 그 고려가 개입이 되었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아주 긴 사업이잖아요. 물론 단위로 끊어서 보면 이번에 21개지만 이번에 지원 지구만 보더라도 102곳이 참여해가지고 21곳이 선정됐으니까 80여 곳은 이제 추후로 이제 또 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것을 뭐 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게 뭐 어떤 꼼수가 개입됐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보고요. 궁극적으로 일단 서울시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말 지금도 뭐 50년대, 60년대 제가 사는 그 용산에 보면요, 80년 전에 일제 시대 때 지은 건물들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어지면서 도시 환경을 좀 개선한다는 차원으로 이걸 봐줘야지. 자꾸 이것을 선거와 결부되어서 보면 아무한테도 저는 이게 득이 안 되는 것이다. 특히 이것이 이제 서울시 의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이걸 정치적으로 자꾸 접근을 하면, 예를 들면 뭐 누구를 골탕을 먹인다든지 또 누구를 뭐 낙선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 버리면 사업 자체도 굉장히 큰 저항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저는 서울시의 어떤 주거 환경이 개선되지 못한다. 저는 그래서 이 도시 계획이나 이런 그 주택 공급 문제를 가지고 자꾸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우리 교수님께서는 일단 정치적인 색깔과는 좀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자, 오세훈표 신통기획 준비 작업이 과연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밀릴 가능성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그러니까 시장 일각에서는 사실 이게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렇죠. 일각의 시각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서울시 의원 110명 중에서 99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근데 신통기획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정 조례안을 통해서 뭐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가 이제 개정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민주당 의회, 그러니까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사실 뭐 아무리 서울시가 진행하고 싶어도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요, 구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공공재개발과 신통기획과 이게 비슷한 사업이기도 하고 또 많은 원주민들이 또 서울시 시민들이 관심 있는 사업인데 사실 지금까지 흥행 스코어로 본다 그러면 신통기획이 사실 판정승을 거뒀죠, 사실. 그렇죠. 예, 그 정도로 많은 또 인기를 얻었었고 관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신통기획이 너무 잘 나가면 사실 일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신통기획이 너무 잘 나가면 6월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 이런 어떤
소문이 나면서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이거 서울시 의원들이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의 눈초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일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 당선인과 네. 현재 지금 국회와의 어떤 그런 축소판 맞습니다. 모양새라 볼 수 있겠죠. 네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앞서 얘기 나눴던 신통기획에서 탈락한 곳은 모아타운에 신청할 수 없다는 내용이 공모를 했던 각 지역들의 주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울시 심사에 올렸던 지역 중에서 탈락한 지역만 모아 모아타운 공모를 제한한다는 방침이 지역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모습인데요. 자, 교수님, 네. 서울시의 이러한 기준,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아는 한 이 모아타운은 규모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다른 네네. 그 사업의 신통기획에 비해서. 그러니까 규모가 일단 굉장히 작은 지역이니까 저는 그 장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커버리면 너무 큰 것에 따르는 어떤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모아타운도 그 지역 특성상 소규모지만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신통기획의 탈락자를 여기서 배제한다는 건 저는 좀 생뚱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신통기획은 신통기획대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00곳 이상이 신청해가지고 20곳 정도가 이번에 채택이 됐으면 네. 80곳에 대한 수요도 있다는 차원에서 서울시는 추후로 이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비전을 저는 제시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통기획 예를 들면 1차, 신통기획 2차, 신통기획 3차 앞으로 꾸준히 이 정책을 실시할 것이니까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안심을 줄 필요가 있고 또 규모가 조금 작은 모아타운의 경우에도 신통기획에 설사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어떤 특성상 좀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좀 배제하는 것은 저는 왜 배제해야 되는지 좀 그 근거를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배제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이 제가 역으로 드네요. 지금 신통기획에서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의 어떤 현황보다는 네. 부작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먼저 여쭤봤고요. 네네. 자, 그럼 이 측면에서 지금 첫 공모에 14개 자치구 30곳 정도가 몰리면서 개발의 기대를 좀 모았는데 모아타운이 네. 모아타운, 모아주택, 네. 현황 네.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아타운 공모 실시를 했는데 이게 14개 자치구에서 모두 한 30곳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흥행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일단 모아타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아주택을 좀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아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이제 막 밀집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사실 지분 구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개발이 안 돼요. 근데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지역은.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시가 나서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한마디로 이제는 소규모로 단지를 구축을 하고 이러한 어떤 모아 주택을 또 한 번 모아서 10만 제곱미터 이하로 또 재개발 들어가는 게 이제 모아 타운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방안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울시 중에서도 이제 낙후돼 있는 지역이 있어요. 사실 동대문 쪽 가도도 그렇죠.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지분이 워낙 나눠져 있어서 개발을 하고 싶어도 계속 이해관계가 안 맞아갖고 개발이 못 들어간 거기 많거든요. 이런 것을 이런 모아 주택이라든지 모아 타운으로 묶어서 관리한다는 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좋은 개발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두 분의 말씀 잘 들어봤고요. 첫 번째 주제로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의 전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